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북한 최고의 축구 선수 김정은이 직접 챙겼던 인민의 영웅, 그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오늘은 전 북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 강민혁의 실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한 북한 축구 지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평양 만경대구역의 한 허름한 집, 강민혁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 어머니는 식료품 배급소 직원. 평범한 노동자 계급 가정이었죠. 하지만 민혁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5살 때부터 공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었던 소년. 골목 대장들도 인정하는 축구 실력.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체육 선생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야. 체육 선생님 김철수는 즉시 평양체육학교에 민혁을 추천했습니다. 북한에서 체육학교 입학은 단순한 학교 입학이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1997년 12살의 강민혁은 평양체육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양체육학교,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김일성 화상이 걸린 대형 강당, 인조잔디 운동장, 최신식 체육관.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새벽 5시 이상. 10km 구보, 아침 식사 30분, 오전 기술 훈련 4시간, 점심 식사 30분, 오후 체력 훈련 4시간, 저녁 식사 30분, 전술 이론 교육 2시간, 밤 10시 취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이 반복됐습니다. 빨갱이 새끼들 더 빨리 찌지 못해. 코치들의 구타는 일상이었습니다. 훈련 중 실수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밥을 굶었습니다. 불평하면 아우지 탄광으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달랐습니다.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폭발적인 스피드,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승부욕, 경기에서 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 훈련이 끝나도 혼자 남아서 슈팅 연습을 하는 소년. 민혁은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18살의 민혁은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축구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권층이 된다는 뜻이었죠.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못 받아 굶주리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양에도 못 들어가는데 민혁은 평양 시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민혁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입니다. 당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신문에 민혁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민혁의 경기가 방송됐습니다. 민혁의 부모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 신문에 나다니 이건 꿈인가 생시인가. 2005년 민혁은 성인 국가대표팀의 최연소로 발탁됐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말이죠. 2006년 동아시안컵 민혁은 일본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이긴 거죠. 평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민혁을 불러 악수를 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래요.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별이요. 그 악수를 받은 민혁의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영광이 동시에 밀려왔죠. 2007년. 민혁은 북한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2008년에도 2009년에도 득점왕, 3년 연속 득점왕, 북한 축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강민혁, 김일성 경기장을 가득 채운 5만 명의 관중이 민혁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민혁도 행복했습니다. 2009년 월드컵 최종 예선, 민혁은 UAE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전에서도 2골, 이란전에서도 1골. 북한은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평양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혁은 진짜 영웅이 됐습니다. 2010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첫 경기는 브라질전이었습니다. 카카, 호비뉴, 마이콘 세계 최고의 선수들. 민혁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전반 55분 민혁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브라질의 골망을 가르는 슈팅. 스코어는 1-1, 북한이 브라질과 비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90분 경기입니다. 후반에 북한은 무너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1-, 아깝게 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전. 이 경기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전반부터 포르투갈의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미쳤습니다. 골. 최종 스코어 0-7, 완벽한 참패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전 0-3 패배. 북한은 월드컵에서 3전 전패 조최하위로 탈락했습니다. 2010년 7월 평양 순환공항. 민혁과 선수들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 인파도 없고 기자들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공항은 텅 비어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선수들은 공항에서 곧바로 버스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버스는 평양 외곽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하차. 선수들은 건물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강민혁 앞으로 나와. 민혁은 단상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생활총화. 동문은 왜 포르투갈에게 7골이나 먹혔어? 동문은 왜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골을 못 넣었어? 동문은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어. 동문은 수정님의 은혜를 배신했어. 6시간 동안 계속된 비판. 민혁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수 전원 탄광으로 파견한다. 6개월간의 사상 교양 명목으로 선수들은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민혁의 아버지가 일하던 바로 그 탄광으로 새벽 4시 기상, 하루 12시간 석탄 채굴, 배급은 옥수수밥 한 공기, 잠은 막사 바닥에서. 축구선수의 몸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민혁은 이 6개월 동안 15kg이 빠졌습니다. 근육은 사라지고 뼈만 남았죠. 양쪽 무릎은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2011년 1월 민혁은 탄광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해촉됐습니다. 평양 시내 거주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특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평양 외곽의 한 공장 체육단으로 강등됐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2,000원. 당시 환율로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감시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민혁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훈련장에도 집에도 화장실에도 따라다녔습니다. 민혁의 모든 대화가 녹음됐고 모든 행동이 보고됐습니다. 혹시 탈북을 시도하지 않을까? 당국은 민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을 봤던 민혁, 남아공에서 자유를 경험했던 민혁, 그가 체제에 충성할 리 없다고 판단한 거죠. 2012년 민혁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당에서 정해준 여성이었습니다. 평양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김수진. 민혁은 수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결혼하지 않으면 탈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위부의 협박이었습니다. 2013년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미나. 민혁은 딸을 처음 봤을 때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도 나처럼 살아야 하나? 2014년 여름 평양. 민혁은 외국인 전용 상점 근처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브로커 최철수였습니다. 강민혁 선수 아니십니까? 철수는 민혁을 알아봤습니다. 2010년 월드컵을 봤다고 했죠.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민혁은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민혁의 집. 16평짜리 작은 아파트. 민혁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탈북이 가능합니까? 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얼마나요? 가족 3명 미화 3만 달러입니다. 민혁은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3만 달러. 북한 돈으로 3억 원. 민혁이 10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분할 납부입니다. 우선 브로커에게 1만 달러만 주시면 탈북을 도와드립니다. 나머지 2만 달러는 한국 도착 후 갚으시면 됩니다. 1만 달러도 없습니다. 선수님 명성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큰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걸 담보로 빌릴 수 있습니다. 민혁은 고민했습니다. 탈북.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 가족도 수용소행.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 2014년 9월부터 민혁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돈 마련. 민혁은 자신의 월드컵 유니폼과 축구화를 중국인 수집가에게 팔았습니다. 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5,000달러는 민혁의 어머니가 마련했습니다. 엄마,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묻지 마라. 그냥 가거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민혁의 어머니는 자신의 신장 하나를 중국인 브로커에게 팔았습니다. 5,000달러에. 민혁은 그 사실을 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루트 파악. 철수가 제시한 탈북 루트는 이랬습니다. 1. 평양에서 회령까지 기차 이동 합법. 2. 회령에서 두만강까지 도보 이동 불법. 3. 두만강 도하 중국 진입. 4.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이동 브로커 안내. 5.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이동. 6.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보호 요청 소요 기간 약 2개월. 생존 확률 약 30%. 세 번째 단계 가족 설득. 2015년 1월 민혁은 아내 수진에게 탈북 계획을 말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다 죽어. 수지는 기겁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미나가 자라서 이런 삶을 살게 둘 수 없어. 하지만 나 혼자도 갈 거야. 수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네 번째 단계 알리바이 만들기. 민혁은 공장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령에 친척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감독은 승인했습니다. 민혁을 감시하던 보위부 요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회령은 중국 국경 지역이지만 민혁이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죠. 이것이 민혁의 계산이었습니다. D-Day 2015년 3월 15일 새벽 4시 평양역.
민혁 가족은 회능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방에는 옷가지와 약간의 식량 그리고 은밀하게 숨긴 1만 달러. 기차는 18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풍경, 헐벗은 산, 무너진 집, 굶주린 사람들. 민혁은 이 풍경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오후 10시 회령역 도착. 민혁 가족은 역 근처 여관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정 출발한다. 민혁은 2살배기 딸 미나를 업고 수지는 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알려준 대로 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약 5km, 1시간 걸렸죠. 새벽 1시 두만강 제방. 저게 강이야.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만강. 폭 약 100m, 깊이는 모릅니다. 수온은 영하. 3월의 두만강은 아직 얼음이 덜 녹은 상태였습니다. 건너야 해. 철수의 연락처인 조선족 가이드 김성호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국경수비대 교대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새벽 1시 30분 민혁은 딸을 배낭에 묶어 등에 업었습니다. 수지는 민혁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 간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깨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민혁은 이를 악물고 나갔습니다. 10m, 20m, 30m.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 허리, 가슴, 아파, 추워. 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쉬, 조용히. 민혁은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끝입니다. 국경수비대가 달려올 겁니다. 50m 지점. 갑자기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깍! 수진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발이 깊은 곳에 빠진 거죠. 수진아! 민혁이 수진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날 놔. 미쳤어? 어떻게 놔? 민혁은 한 손으로 딸을 지탱하고 다른 손으로 수진을 끌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70m 지점.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멈춰! 거기 누구냐? 국경수비대였습니다. 빨리! 가이드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민혁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물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민혁은 해냈습니다. 땅땅땅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가이드 김성호가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렸습니다. 90m, 95m, 100m 다 왔어. 땅이야. 중국 땅. 민혁은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수진도 올라왔습니다. 미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5분 내로 올 겁니다. 부상당한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김성우를 부축하며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 한 농가의 지하실. 민혁 가족은 이곳에 숨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브로커 네트워크의 쉘터하우스였죠. 여기서 2주간 기다리세요.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어 드립니다. 철수의 연락을 받은 현지 브로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지하실은 좁았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고 햇빛도 안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은 양둥이. 음식은 하루 2끼 밥과 김치. 하지만 민혁은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여보,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갈 수 있어. 꼭 가야 해. 만약 잡히면 잡히지 않아. 절대로. 민혁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딸 미나를 보았습니다. 2살배기 아이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파! 조금만 참아! 한국 가면 좋은 약 먹을 수 있어! 민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2주 후 박민수가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새 신분입니다. 민혁 마이너스 강철수 조선족, 43세 수진 마이너스 리명숙 조선족, 38세 미나 마이너스 강민희 조선족, 5세 나이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나이도 올렸습니다. 2살짜리를 데리고 여행하면 의심받습니다. 사진은 전혀 안 닮았는데요. 중국 공안은 조선족 얼굴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냥 통과될 겁니다. 민혁은 불안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베이징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쿤밍으로,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순조롭게 가면 1개월. 문제가 생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민혁 가족은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24시간 기차 여행. 민혁은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공안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요.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위조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목적지가 어디죠? 베이징입니다. 친척 결혼식에 갑니다.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혁을 봤습니다. 이 사진 본인 맞습니까? 끝났다.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 배 아파. 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수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이징 도착 후 민혁 가족은 조선족 마을에 숨었습니다. 3일 동안 쉬면서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까지는 산악지대입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약 일주일 걸립니다. 걸어서요? 네. 정식 국경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미리국이니까요. 2015년 5월 민혁 가족은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 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가이드는 현지 소수민족 출신 미리국 브로커 리텐. 그는 이 루트를 수백 번 다녔다고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절대 뒤처지지 마세요. 뒤처지면 죽습니다. 험준한 산길, 제대로 된 길도 없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타고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민혁은 딸을 업고 걸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하루 12시간 걷기, 밤에는 산속에서 야영, 식사는 건빵과 물. 아빠, 더 이상 못 걸어. 미아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 민혁은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민혁 자신도 한겼습니다. 셋째 날, 민혁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가야 해. 민혁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의 근성으로. 다섯째 날 식수가 떨어졌습니다. 미나가 물을 찾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마을이 나와. 하지만 마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미나가 쓰러졌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민혁이 딸을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탈수입니다. 빨리 물을 구해야 합니다. 리텐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아래 계곡에 시냇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경 초소가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민혁은 리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모두 끝입니다. 리텐은 물통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물입니다. 리텐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민혁은 딸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미나가 눈을 떴습니다. 미나야! 민혁과 수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일곱째 날 드디어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살았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라오스 북부 도시 루앙프라방. 민혁 가족은 한인 민박집에 숨었습니다. 이곳 주인 김영수 씨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쉬세요. 그동안 태국행을 준비하겠습니다. 민혁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습니다. 샤워도 했습니다. 따뜻한 밥도 먹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었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라오스 경찰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김영수의 경고였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태국 국경까지 버스로 10시간입니다. 2015년 6월 민혁 가족은 태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라오스 태국 국경. 메콩강을 건너는 우정의 다리. 신분증. 태국 이민국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라오스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1만 달러에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띠링!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상사를 불렀습니다. 끝났다.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건가? 이 여권 위조입니다. 태국 이민국 상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따라오세요. 민혁 가족은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당신들 누구죠? 라오스 사람 맞아요? 민혁은 순간 결정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뭐라고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태국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북한? 진짜? 축구선수? 강민혁? 놀랍게도 한 태국 직원이 민혁을 알아봤습니다. 당신 2010년 월드컵에 나온 강민혁 아니에요? 브라질한테 골 넣은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민혁은 외쳤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태국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3일 후 민혁 가족은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됐습니다. 탈북자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공작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작원이 아닙니다. 진짜 탈북자입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민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축구선수 경력, 가족관계, 탈북 동기, 탈북 루트, 그리고 마침내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이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3일 후 인천행 비행기를 탑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일, 민혁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민혁은 멈춰섰습니다. 이게 한국? 거대한 공항, 반짝이는 조명, 깨끗한 바닥, 최신식 시설들. 여보, 여기 정말 우리나라 맞아?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통일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경기도 안성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통칭 하나원. 민혁 가족은 이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날. 여러분, 한국은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응 정도야 문제 없지. 하지만 민혁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강사가 아이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전화, 문자, 인터넷, 사진, 동영상, 음악, 게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전화기입니까? 네, 전화기입니다. 하지만 버튼이 없는데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됩니다. 민혁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짜잔! 화면이 켜졌습니다. 세상에. 민혁은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배워보겠습니다. 컴퓨터실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요? 네, 뉴스, 날씨, 지도, 쇼핑, 동영상 뭐든지요. 민혁은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쳤습니다. 강민혁. 축구 놀랍게도 자신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내 경기 영상이잖아. 2010년 월드컵 브라질전 골 장면. 민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게 다 남아있네. 그리고 민혁은 유튜브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 유튜브라는 게 뭡니까? 누구나 동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누구나요? 허가 없이? 네. 그럼 김정은을 비판하는 영상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검색해 보세요. 민혁은 김정은을 검색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비판, 풍자, 조롱.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죠. 민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말 하나원 근처 슈퍼마켓 견학자 여러분. 여기가 한국의 평범한 슈퍼마켓입니다. 민혁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빵, 과자, 음료수 온갖 식품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돈만 있으면요. 민혁은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크고 빨갛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예, 진짜 사과야? 북한에서 본 사과는 작고 쭈글쭈글했습니다. 귀한 것이었죠.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입니다. 5,000원? 민혁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 5,000원이면 한 달치 쌀을 살 수 있었는데 한국 돈은 북한과 가치가 다릅니다. 여기선 5,000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민혁은 슈퍼마켓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안 굶는구나. 서울 시내 견학날 민혁은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게 지하철 깨끗하고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에어컨까지 나왔습니다. 선생님, 평양 지하철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혁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하거나 영상 보거나 SNS 하거나. 이 사람들 다 부자인가? 아니요.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저런 비싼 전화기를 갖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입니다. 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차입니까? 강남대로. 수백 대의 자동차가 빽빽이 막혀 있었습니다. 네, 서울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요? 북한에서는 차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는데. 민혁의 딸 미나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네, 하나원 근처 소아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아과. 민혁은 병원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대기실은 깨끗했고 장난감도 있었고 어린이 책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감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진료실. 안녕 미나야, 어디가 아파? 의사 선생님이 미나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목을 보고 체온을 재고.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3일만 먹으면 나을 거예요. 얼마죠?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병원비는 엄청 비쌌으니까요. 진료비는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약값만 3,000원입니다. 3,000원요? 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민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야, 이제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어. 하나원 식당. 민혁은 매 끼니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흰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 프라이, 김, 나물 반찬 3가지. 점심 흰쌀밥, 불고기, 김치, 샐러드, 과일. 저녁 흰쌀밥, 생선구이, 김치, 나물, 국. 이게 매일 나온다고요? 네, 매일입니다. 고기가 매일? 네. 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평범한 수준입니다. 민혁은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충성했지? 가장 큰 충격은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외출할 때 선생님 보고 안 해도 되나요? 뭘 보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어디 간다고? 아,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요. 없습니다. 민혁은 울컥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서점에서 민혁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 김정은을 비판하는 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책을 파는데 괜찮은 겁니까? 물론이죠. 회의할 사유가 있으니까요. 민혁은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하나원 기숙사에는 TV가 있었습니다. 민혁은 매일 밤 TV를 봤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스포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대통령 흉내를 내며 웃었습니다.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국에서는 풍자와 비판이 자유롭습니다. 대통령도? 네, 대통령도요. 민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민혁은 탈북자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진실 탈북 스토리, 북한 vs 남원, 이런 영상들을 누구나 볼 수 있어? 네. 민혁은 밤새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던 곳은 지옥이었구나. 2015년 10월, 민혁은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민혁은 정착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죠? 현재 집을 구하시고 직업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혁 가족은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12평짜리 작은 집. 하지만 민혁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수지는 부엌을 보고 울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북한에선 꿈도 못 꿀 가전제품들. 미나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미나는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혁은 축구 코치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 국가대표였습니다. 북한 경력은 한국에서 공식 인정이 안 됩니다. 월드컵도 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민혁은 10곳 넘게 면접을 봤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거 맞죠? 말투가 좀 이상한데요? 우리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차별이었습니다. 결국 민혁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내가 국가대표였는데 민혁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2016년 어느 날 민혁은 우연히 탈북자 유튜버 영상을 봤습니다. 탈북 과정 솔치국이 조회수 50만, 댓글 수천 개.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2016년 5월 민혁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명 탈북 축구선수 강민혁. 첫 영상 안녕하세요. 저는 전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강민혁입니다. 조회수 235회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 북한 축구 훈련은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영상 제가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골 넣은 이야기. 네 번째 영상 월드컵 후 북한에서 받은 처벌.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회, 5000회 만에 2016년 8월 민혁의 영상 하나가 바이럴 됐습니다. 제목 북한 vs 한국 제가 느낀 충격적인 차이 탑 10. 조회수 150만, 댓글 1만 개. 진짜 국가대표 맞아요? 월드컵 골 장면 봤는데 진짜네. 이분 진짜 대단하시다. 탈북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유유. 민혁의 유튜브는 폭발했습니다. 구독자 1만 명, 5만 명, 10만 명. 2017년 구독자 50만 명 돌파. 민혁은 유튜브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가을 한 K3 리그 팀에서 민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치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드디어 축구계로 복귀했습니다. K3 리그 팀의 청소년 코치, 월급 250만 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8년 민혁의 삶은 안정됐습니다. 축구 코치로 일하고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고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딸 미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학교 너무 재밌어. 미나는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어도 유창해졌습니다. 수지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된 것 같아. 이제 정말 자유야. 하지만 민혁의 마음에는 늘 빚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
엄마 살아계실까? 민혁은 브로커를 통해 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감시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민혁은 매달 100만 원씩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제발 엄마가 그 돈을 받기를. 2019년 민혁은 어머니를 탈북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브로커에게 1억 원을 맡겼습니다. 3개월 내로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머님이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뭐라고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2020년 민혁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기업, 단체, 저는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민혁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요. 민혁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21년 민혁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북의 창 통일 전망대. 민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2010년 월드컵 골 장면이 다시 방송되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선수 진짜 대단했네. 브라질 상대로 골을 넣다니 이런 선수가 한국에 있었구나. 2022년 3월 민혁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혁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구 30평 아파트. 민아야, 이제 네 방이 생겼어. 와, 진짜? 민아는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민혁은 번 돈의 절반을 탈북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민혁은 탈북자 청소년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여기서 마음껏 축구해. 20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민혁의 지도를 받으며 축구를 배웠습니다. 민혁은 통일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민혁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주제에 정치적 발언하네. 북한 체제만 비판하지 말고 한국도 반성해라. 하지만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북한은 지옥입니다. 한국은 천국입니다. 2023년 민혁의 가족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준혁. 민아야, 이제 네 동생이야. 와, 동생. 민아는 동생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준혁아, 너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 얼마나 행운인지 아니? 민혁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여름 민혁은 처음으로 K리그 경기장에 초대받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한국 vs 이라크 경기. 전 북한 국가대표 강민혁 선수를 모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민혁의 얼굴이 떴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혁. 민혁은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은. 경기 전 민혁은 시축을 했습니다. 공을 차는 순간 15년 전 브라질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짜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이야. 2024년 11월 현재 강민혁은 39세가 됐습니다. K리그 청소년 아카데미 코치로 일하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자는 150만 명입니다. 가족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딸 미나는 중학교 1학년, 아들 준혁은 2돌, 아내 수지는 한국 요리를 배워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30명이 나왔어. 대박, 축하해. 민혁의 삶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밤이 막 올 겁니다. 국경수비대 총소리, 두만강의 차가운 물, 탄광의 어둠, 어머니의 얼굴, 의학.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민혁을 안아줍니다. 미안, 또 꿈꿨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민혁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하지만 왜 나만 행복해야 하죠?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민혁은 늘 생각합니다. 북한의 남은 축구 동료들, 함께 훈련했던 선수들, 함께 월드컵을 뛰었던 팀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도 감시받고 있을까? 혹시 수용소에 있는 건 아닐까? 민혁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계시겠지? 민혁은 매일 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발 살아계시길. 민혁은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북한에서는 꿈도 검열받습니다. 생각도 통제받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북한 사람들에겐 꿈입니다. 부디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마세요. 탈북을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이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합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통일을 꿈꾸며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북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너희는 자유롭게 꿈꿔도 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숨 걸고 저를 탈북시켜준 브로커들,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 저를 응원해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신장을 팔아 제 탈북 비용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2024년 11월 어느 날 민혁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푸른 하늘,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이게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민혁은 한강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북쪽을 향해 엄마 저 여기 잘 살고 있어요. 미나도 잘 크고 있고 준혁이도 건강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민혁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을, 자유를, 희망을. 여러분, 오늘 강민혁 선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한 북한 축구 지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이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에 감사하며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